검찰의 꼬리 자르기, 정부의 꼬리 자르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합의하고 기획해서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이재명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사수를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하도 뒤통수를 맞아서 이제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제3호 규정에 따라서 윤한홍 위원님 등 6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의 의사 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 의사 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과거에 이런 사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는지 좀 살펴봤더니 그냥 산회를 선포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이렇게 산회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예 열리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었고요. 어쨌든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회의가 열리게 됐으니까 의사일정 합의는 안 돼서 안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안건에 대한 토의나 그런 의사진행이 사실상 어렵다 하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시죠.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한홍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를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소집 요구한 이유는 사실 우리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었고 국정감사 진행 중에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열심히 진행 중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당일날 국정감사 끝나는 그 시점 9시 30분경에 끝이 났는데 딱 그 무렵에 맞춰서 중앙지검에서 수사의 알맹이를 다 빼고 기습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정감사 내내 그랬지 않습니까? 대검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장관이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 수사팀을 믿는다. 수사 잘 하고 있다고 계속 똑같은 소리로 반복을 했는데 막상 국정감사 딱 끝나는 시점에 기소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은 다 빠진 겁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배임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 그걸 쏙 빼고 거기다가 뇌물죄도 3분의 2 이상 다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정부 여당과 검찰이 같이 합의를 해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딱 맞춰서 했겠느냐. 그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이 피감기관장으로서 앉아 있었고 우리 여당 의원들이 다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것이 과연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셨는지 우리 박주민 간사도 몰랐는지 능청스럽게 수사 잘하고 있다. 수사 결과 지켜봐달라고 법무부 장관 말하고 있는 사이에 기소가 됐다. 그것도 알맹이 다 빠지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고 하면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그 다음 날 법사위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저는 그래서 우리 박주민 간사하고도 의사일정을 조율을 했고 박주민 간사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해줬죠. 그러나 지난 6월 30일 날 올해입니다. 우리 박주민 간사 또 우리 그때 위원장께서는 우리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 없이도 법사위를 개최했습니다. 한 30분 전에 통보해서 법사위 개최해서 원하는 법안 다 통과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9월 달에도 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법사위를 일방 소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이 대한민국 최대의 비리 사건을
그렇게 검찰이 얼렁뚱땅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는데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는 걸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아마도 우리 여당이 검찰의 꼬리 자르기, 정부의 꼬리 자르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합의하고 기획해서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 검찰의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부실 기소한 것이 여당과 정부가 같이 입을 맞춰서 각본대로 기획대로 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법사위 소집을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제3자적인 입장에 있지 마시고 민주당, 여당을 잘 지도해서 법사위 이루어져서 집행부를 질책할 수 있고 또 상황을 사실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권성동 의원님. 하시고 드릴게요, 시간. 네. 국회의 본령이 뭡니까? 우리가 권력을 3권으로 나눠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권 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본령이 뭡니까, 위원장님? 저는 입법부의 본령은 행정부의 잘잘못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것도 특수부가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 사실 중에 하나를 빼고 기소를 했다? 이건 제가 검사 출신입니다만은 특수부에서 이런 식의 수사를 하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소위 이재명 게이트는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1조 2천억 원대의 이익을 민간인 7명에게 몰아준 사상 최대의 특혜 사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이재명 게이트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내내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쇄도를 했고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3%가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수 검찰총장이나 박봉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을 믿어달라. 수사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국민 앞에서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제일 중요한 범죄, 배임 범죄는 빼고 뇌물 공유로만 기소했습니다. 배임죄가 들어가야만 이재명 지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배임죄로 기소돼야만 그 천문학적인 이익을 본 사람으로부터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존 조치도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이재명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사수를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 이런 잘못에 대해서 국회를 열어서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민을 대신해서 그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재명 수사가 아닌 사수에 앞장선 것도 부족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사수를 위해서 온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의 소집조차 동의하지 않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납득하겠습니까? 이러한 국회의 행태,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자는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는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와 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회의 본령을 생각하고 우리 헌법 정신을 생각한다면은 위원장이 독단으로 해도 법사위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여당 간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개최해서 법무부 장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국회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법사위원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유상범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지난 9월 6일 민주당에서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언론에서 나온 그 소위 정치권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사안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단지 언론에 의혹이 보도된 겁니다. 현안 질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까지 회의에 출석해서 야당의 유력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회의에 참석을 했고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안은 어떻습니까? 저희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끝나갈 때쯤 맞춰서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국정감사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와 같은 기소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 보기 검찰의 행태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에서 주요 범죄 사실로 신병을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뇌물수수액도 8억까지 인정했던 뇌물수수액이 3억 5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검찰 수사 자체가 굉장히 엉성하고 또 봐주기 수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는 듯한 외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적 비난이 이렇게 심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당연히 검찰의 그와 같은 수사 행태를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국가적 사정 기능이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이러한 의무를 하기 위해서 소집을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의 진실 은폐에 민주당이 동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천문학적 수입을 소수의 투기 민간 세력에 넘겨줘서 성남시와 성남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배임이 핵심입니다. 투기 세력이 독식하도록 사업 구조를 승인하고 또 그 유동규를 비롯한 일당들의 배임을 비호한 윗선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간 보여준 모습에서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도 못했고 언론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면서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호도를 했습니다.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20일 만에 했고 그것도 국민적 여론과 국민의힘에 고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뒤늦게 성남시청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의 이메일은 결국 마지막까지 압수수색을 안 했습니다. 수사에 의지가 없고 수사 능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욱,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소명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각되는 아주 창피를 거두었고, 남욱에 대해서는 20일간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무능한 거냐, 아니면은 부패를, 이재명 지사를 위한 부패 혐의를 은폐해 주려고 하는 것이냐, 두 가지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인지, 그럼 이와 같은 검찰이 제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회가 제대로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청을 할 텐데, 민주당에서 참여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주현 하시나요? 네. 네.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에 그 뉴스버스, 정말 그 뉴스 하나 가지고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참 이런 그 현안 질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응했다. 그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위원장님 한번 위원회 개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결국 그 국민의힘에 이러한 불평등한 자세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부 여당의 하도 뒤통수를 맞아서 이제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난 목요일에 법사위 끝나자마자 처음 접한 것이 바로 속보입니다. 유동규 씨 구속 기소할 때 했다. 그리고 뇌물죄로만 했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20일 동안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당연히 오늘 출석해서 그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보고받았는지, 또한 대검 검찰총장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단순히 덮고 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에 이 천문학적인 특혜를 준 이 수익 구조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게 바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알 권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에 대해서 20일간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업무상 배임을 기소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검찰이 무능하거나 수사 의지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포기 선언입니다. 과연 이런 법치 유린을 국민들이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은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만 결국 민주당이 비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비겁합니다.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숫자의 힘을 내세워서 위원회 일방 개최하고, 본인들이 불리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뉴스 보도를 보더라도 이재명의 대장동 공모 지침서 직접 보고했다. 네. 수사팀 검사들 이러다 큰일 차라리 특검하자. 이러한 보도도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물어볼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없으면 이것은 특검을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개최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뉴스버스 보도 가지고 고발 사주 의혹을 위해서 현안 질의한 것처럼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최 요청 받아들여서 반드시 위원회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박주민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을 또 바로 주셨네요. 우선 그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돼서 뉴스버스의 기사 하나로 저희들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뭐 근거는 그 당시 나왔던 기사였던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사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혀 있었던 텔레그램 사진이 함께 게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사라고 보기는 어려웠고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물증을 함께 보도한 기사였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현안 질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소 시기나 내용을 여당, 정부와 상의한 것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당 의원 누구도 기소 시기나 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 제기 말씀은 조금 사실과 매우 다르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에서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서 수사를 시작한 지 22일 정도 된 것 같고요. 22일 정도 만에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추가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지금 야당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배임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사위가 열려서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이나 또는 검찰총장 또는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며 또 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여당 의원들은 협조를 안 한 것이니 그 점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은 여러 번 이제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하셨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20대에서 몇 번 개최를 요구했었는데, 적어도 저희가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을 때는 법안 통과라든지 또는 법에 정해진 인사청문회 실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건으로 했지, 뭐 진행 중이던 사건의 수사 결과, 그것도 완결된 것도 아니고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니, 잠깐만요. 충분히 그 회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니까 지금 또 이 발언을 놓고 서로 반박하고 그러게 되면. 그건 반박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예, 그럼, 예, 그것만 짧게, 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박주민 간사님 말씀, 지난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물증이 있고, 뭐, 기사가 났기 때문에 현안 질의를 했다는데,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이 수사가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부분을 빼고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고발 사주 때 기사가 나서 사실상 뭐 믿을 수 있는 정빙 뭐가 있어서 현안 질의를 했다 하면 그 말씀 참 잘 해주신 겁니다. 그것보다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 하시는 말씀은 대검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 간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다면, 만약에 계속 추가로 수사를 할 것이다, 추가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감 중에 당당하게 기소를 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안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국감 끝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던 배임, 성남시가 회수해야 될 수천억의 환수해야 될 이익을 없애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정말 우리 박주민 간사님처럼 당당하다면 오늘 민주당에서 이 법사위 소집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박범계 장관도
당당하다면 여기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와서 당당하게 지금 일부만 수사됐고 일부는 계속 수사 중이다. 국정감사 딱 끝나는 시점에 배임을 빼고 기소를 한 것은 자기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한 거거든요. 국정감사장에 국회를 우롱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국정감사장을 쳐다보고 있는 그 국민을 우롱한 겁니다. 그러면 당당하고 수사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면 오늘 법사위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지 폼 잡으려고 지금 법사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장을 열어서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법사위를 하자는 것인데,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촉구 말씀드립니다. 예. 박주민 간사님 혹시 반론하십니까? 안 하시네? 1분. 고발 사주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아니었습니다.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저희 국회 차원에서 점검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진행된 현안질이었다는 점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네. 제가 사실은 이제 위원장이 되면서 위원회를, 여야 간에, 충분한 그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진행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독단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또 저의 필요성에 의해서 회의를 열거나 안 열거나,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들려고 했고 또 사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간에 저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을 만들어가는 문화는 국회법에도 있는 일이지만 저는 건전한 우리 의정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 왔다고 보고요. 그 바탕 위에서 저는 간사님들이 더 이 문제에 관해서도 대화를 더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충분히 저는 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그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충분히 들었고 또 거기에 반론하시는 우리 여당 간사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늘히 선포합니다.